쌤 따라. 맥주 따라. 아 좋아요. 시작합니다. 쌤 따라 맥주 따라. 절찬리에 방영 중이죠. 굉장히 민망하네요.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데요. 네, 저번 시간에는 이제 네. 칭따오 양꼬치는 칭따오 청도 갔다 왔죠. 청도. 네네. 또 댓글도 달아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아직 상품 발송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이 방송이 업로드 될 때쯤이면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네. 댓글 진짜 그런 건설적인 댓글 너무 좋습니다. 좋죠. 너무 좋죠. 저희가 고민이 많거든요. 잘하고 있는가? 그렇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네, 항상 고민하고 있죠. 청자분들에게. 네네네. 근데 그렇게 건설적인 댓글을 달아주시면 네. 너무 감사드려요. 항상 힘이 되죠. 이제 시대가 집단지성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이 맥주 방송 준비하면서 그런 집단 지성의 힘을 많이 빌리고 있죠, 사실. 그렇죠. 네. 정말 많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아마 예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좀 더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맥주와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는 나라일 수도 있는데요. 필리핀의 맥주인 이제 산미구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좋아요, 산미구엘. 네, 사실 맥주라고 하면은 원래 이제 생각나는 나라가 몇 군데 있잖아요. 네.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벨기에라든지 일본, 미국 그 정도인데 네. 사실 필리핀에서 맥주가 만들어지나를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갖춰지냐면 네. 이제 라틴 계통은 와인. 네. 이제 뭐라 그러죠? 독일 계통? 네. 그 사람들은 게르만 게르만 계통. 네. 게르만 계통은 이제 맥주죠.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사실은. 사실은 이제 네. 그게 가장 크죠. 영국도 사실은 이제 게르만 계통이고. 그렇죠. 앵글로색스, 노르만, 앵글로색스는 약간 그쪽이긴 한데. 벨기에도 제가 알기로는 게르만 계통의 그런. 그렇죠. 흔히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네, 흔히 얘기하는 저희가 이제 그 푸른 눈을 가진 네. 약간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네. 근데 말은 이제 프랑스 말을 쓰지만. 네네. 그렇습니다. 뭐 기후의 차이도 사실 크고요. 맞아요. 네, 일단 포도 자체가 일단 따뜻하고 네.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 이제 자라나는. 그렇다고 해서 라틴 계통들의 유명한 맥주가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네. 오늘도 사실 그거에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제 산미구엘 얘기를 하면서 잠깐 또 등장할 예정입니다. 좋네요. 네, 그래서 산미구엘은 말씀드렸듯이 필리핀에서 만들어지는 맥주고요. 이게 사실 산미구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스페인어 발음으로 발음을 하자면은 산미겔이 맞다고 해요. 미구엘이 그쵸. 아니라 미겔이 맞다고 그쵸. 하는데 일단 방송 시작 전에 말씀드리자면 미구엘이라고 발음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국내에 어쨌든 대부분 산 미구엘이라고 발음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식 수입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네. 한글로 표기가 된 게 산 미구엘이라고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미겔이 아니라 미구엘로 지금부터는 계속 이렇게 발음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산 미구엘은 일단 말씀드렸듯이 스페인어에서 나온 말이고요. 이게 세인트 미카엘이라고 해요. 영어식으로 하면은 이제 성 미카엘. 마이클. 천사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디아블로에 나오지 않나요, 미카엘? 아니 티리엘인가 그건? 저희 시청자분들은 모르시는 거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모르실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어쨌든 미카엘 그 대천사죠, 대천사. 네, 거기서 나온 이제 말이고요. 네. 사실 필리핀과 스페인의 관계가 매우 깊습니다. 왜냐하면은 잠깐 또 역사 얘기를 하자면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대항해 시대. 저번 시간이었나요? 그 콜럼버스 얘기할 때 잠깐 나왔었는데. 네. 근데 콜럼버스도 있었지만 또 마젤란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젤란. 네, 많이 들어오셨죠? 유명하죠. 네네. 이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필리핀을 최초로 발견을 한 사람입니다. 그 유럽 지역에서는. 네. 그래가지고 그 시기부터 한 1560년대 그때부터 300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로서 이제 필리핀이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네. 서구 시각에서 보면 네. 대항해 시대지만 네. 그 사람들이 도착했던 땅에서 보면 약탈의 시대죠. 약탈의 시대 또는 제국주의 시대죠. 사실은 네네네, 제국주의 그렇죠. 시대 이제 시작을 알리는 네. 그런 역사의 시대였죠. 네, 저도 찾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스페인의 영향권에 있었더라고요. 300년이면 네, 말이 맞아요. 300년인데. 네. 그래서 이제 1560년대부터 1898년까지 맞아요.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로서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과 스페인이 전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승리를 해서 필리핀을 미국에 넘겨주게 되죠. 맞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미국의 식민지가 돼서 이제 1946년도까지
미국의 식민지로서 있다가 그래서 지금 사실 필리핀은 이제 영어가 또 공용어로 쓰이는 나라잖아요. 다 그게 이제 미국 식민지 시대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따갈로그 안에 네. 은근히 스페인어가 섞여 있다고 해요. 조금씩. 한 30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의 뭐 1900년도 직전까지는 스페인의 식민지였는데 그래서 산 미구엘 맥주 역시 그 스페인 식민지 시대 때 만들어진 맥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890년도에 처음으로 맥주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스페인 사람이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제 엘리케 바레토라는 사람이 설립을 하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산미구엘 맥주, 그 갈색의 그 뚱뚱한 병에 들어있는 그 산미구엘 페일 필젠이거든요. 그게 풀네임이. 그래서 그 맥주를 1890년도부터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필젠이요? 네, 필젠이죠. 필젠은 무슨 종류인가요? 그 필스너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거 맥주죠, 사실. 네네. 페일? 네, 페일은 이제 정말 그 옛날에 그 페일에일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페일이라는 거는 어두운 색이 아니라 밝은 색의 라거. 투명하다. 네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스페인 사람이 이 맥주 회사를 처음으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페인의 그 맥주 양조 기술을 들여와서 그 기술로 이제 필리핀의 뭐 물이라든지 그런 곡식을 활용해가지고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역사가 꽤 깊네요. 깊죠. 100년 거의 뭐 지금으로 치면은 한 뭐 120년 이상 된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사실 스페인의 맥주 양조 기술을 들여왔다고 했는데 그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 이제 남쪽 유럽 남부는 와인을 주로 만드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도 맥주 양조 기술이 꽤 발달한 나라라고 해요.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스페인 맥주는 그 별 그려져 있는 맥주. 네. 에스트레야 담 바르셀로나라는 그 빨간색 그 라벨이 붙어 있는 맥주가 있는데 네. 그 맥주는 이미 1870년대부터 양조가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는 뭐 140년 가량 된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도 와인뿐만이 아니라 와인은 물론 더 오래 역사가 깊겠지만 맥주도 뭐 그렇게 역사가 짧은 건 아니다. 스페인에. 오케이.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기술을 가져다가 이제 필리핀에서 맥주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맥주를 만들다가 처음에 맥주 회사 이름이 산미구엘은 아니었어요. 좀 더 이제 산미구엘이 들어가긴 했는데 이거는 너무 이름이 길어서 제가 일부러 생략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지금 산미구엘 그 브루어리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된 거는 1900년도에 들어와서입니다. 그래서 1913년도에 그 산미구엘 브루어리로 회사 이름을 바꾸게 되고요. 네. 그 이후부터 여기도 되게 그 필리핀의 뭐 지리적 특성상인지 모르겠지만 수출을 되게 빨리 합니다. 그래서 상해로도 수출을 하고 그 당시에 홍콩으로도 수출을 하고 심지어 괌까지도 수출을 했다고 해요. 20세기 초부터. 그렇죠. 1910년 20년대 그때 엄청 빨랐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그런 식으로 처음엔 수출을 하다가 1948년도에는 홍콩에 직접 이제 해외 공장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와, 엄청 빠르네요. 그렇죠. 1948년이면 사실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방 직후고 한참 혼란한 시기인데. 그렇죠. 그때 이미 해외 진출을 해서 현지 생산을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네,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회사 이름이 산미구엘 브루어리였잖아요. 네. 네. 그런데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거를 그냥 산미구엘 코퍼레이션. 그래서 그냥 그 종합 회사로 이제 사명을 변경을 합니다. 약간 지주회사가 된 느낌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산미구엘 지금 회사가 그 산미구엘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최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라고 해요. 지금 네, 지금 지금도? 현재. 네. 여기가 지금 맥주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식품, 유도 제조를 하고 음료도 제조를 하고 그런 회사라서 필리핀에서 지금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고 뭐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에서도 거의 최대 규모에 속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산미구엘만 파는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맥주는 사실 그 산미구엘 회사의 일부 라인업일 뿐이고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죠. 뭐 커피도 만들고 그 진, 술, 그 독주, 진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제조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아까 홍콩에도 공장을 내서 현지 생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홍콩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중국에도 공장이 있고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을 거의 꽉 잡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필리핀 뭐 현지에도 뭐 공장이 100개 이상 된다고 하니까 거의 국민 맥주 수준인가요? 그렇죠. 네. 뭐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 된다고 합니다. 산미구엘 맥주 자체가. 필리핀에서? 네네네.
우리나라 카스를 뛰어넘네요. 그렇죠.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스도 있고 뭐 화이트도 있고 맥스도 있고 그래서 약간 네. 조금씩 나눠 가지는 구조인데 여기는 뭐 거의 산미구엘. 약간 뭐 그렇게 단일 맥주가 물론 이제 산미구엘 방금 말씀드린 산미구엘 그 페일 프리젠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다른 뭐 라이트 계열도 있고 뭐 라인업이 있겠죠. 네네네. 그걸 다 합쳐서 이제 90%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1년 생산량은 저번 시간에 제가 아마 그 칭따오는 한 50억 리터 정도 1년에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들을 때마다 놀랍네요. 네. 필리핀에서도 많이 만듭니다. 22억 리터를 지금 제조를 하고 있고요. 얼마나 먹고 사는 거야 대체 지구상에서. 제가 그래서 그 필리핀 인구를 한번 찾아봤는데 네. 필리핀도 1억 명이 넘더라고요. 넘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 다 1억이 넘어요. 웬만하면 1억이 다 넘어요 동남아 쪽으로. 그렇더라고요. 거의 1억에 근접하든가. 네, 그래서 제가 인구 순위를 좀 찾아봤는데 저번 시간에 중국이 한 15억 정도 되고 네. 인도가 공식적으로 이제 14억까지 따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넘길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스페인의 영향을 많이 받은 맥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오히려 필리핀에서 지금 만들어진 맥주인데 스페인으로 또 역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 이 산 미구엘이라는 이름의 맥주가 또 스페인에 진출을 해요. 네. 그런데 제조사는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필리핀에 산 미구엘사가 있고 네. 스페인에도 산 미구엘사가 있습니다. 그 50년대 진출을 하면서 법인을 세운 건데 네. 완전 독립적인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다른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브랜드만 넘어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본은 스페인 내 자본을 쓰고 네네네.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 계약을 처음에 시작을 했었나 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1953년도에 진출을 해서 산미구엘 맥주를 지금까지 만들고 있고 스페인에서도 그래서 산미구엘이라는 그 상표를 단 맥주가 나오고 있는데 그 서체 폰트라고 하죠. 그 산미구엘이 스페인과 필리핀 양쪽 맥주는 다 비슷한데 로고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같은 계열이 아니라는 거를 일단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이제 스페인에서 산미구엘이 뭐 1950년대부터 계속 만들다가 2000년도에 또 스페인의 맥주 회사 중에 큰 회사가 마호우라는 맥주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산미구엘을 인수를 하면서 회사 이름이 마호우 산미구엘 이런 회사가 이제 또 스페인에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스페인 가서 먹어도 그 산미구엘이 아니네요. 그렇죠. 완전 달라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본사는 마드리드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마호우라는 맥주 회사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그 에스트레야단 바르셀로나 그게 이제 바르셀로나 지역의 맥주잖아요. 네. 마호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마드리드 지역에서 또 이제 약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스페인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네. 그런 맥주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라고 해요. 그렇죠. 사실은 요새도 그런 시위나 또는 운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카탈루냐, 네. 카탈란 지방이잖아요. 네네네. 그 바르셀로나가. 네네. 그리고 마드리드는 카스테야노라고 그래서 네네. 다르죠, 사실은. 아예 그러니까 다른 국가였죠. 다른 국가였죠. 네네. 유럽이 복잡해요. 네. 뭐 바스크도 있고 그쪽에 뭐. 네, 바스크는 아예 언어가 다르고 다 달라요. 네. 카탈란 말은 제가 알기로는 카탈루냐 말은 네. 약간 불어에 더 비슷하대요. 왜냐면 바르셀로나가 또 스페인하고 프랑스하고 그렇게 그쵸. 먼 지역이 아니라는 걸 생각. 바로 붙어 있어요. 그 가운데 있거든요. 네네. 그럼 약간 그게 섞인 것 같아요. 스페인 말과 불어 자체가. 그게 뭐 한 1, 2년 전인가요? 2, 3년 전인가요? 그래서 한창 또 그 독립 시위를 되게 네.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네. 유럽이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그렇죠.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민족 국가고. 네, 원래는 나라 자체가 분열돼서 뭉쳤다는 것 자체는 개념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코틀랜드만 봐도 독립하겠다고 그러고 그렇죠. 네. 카탈루냐만 봐도 독립하겠다고 그러고 네. 바스크도 독립하고 싶어하고 네. 유럽이 아직도 사실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역사는 이 정도고요. 그래서 제품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 산미구엘 페일 필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고 역시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접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그 말씀드렸듯이 갈색 병에 약간 뚱뚱한 그 병 모양이고 이게 쓴맛이 좀 강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처음 먹어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특유의 맛이 있어요. 네네 먹다 보면은 또 적응이 되고 이게 밸런스가 되게 좋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쵸? 맞아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양조 과정에서 쌀이 첨가되는 맥주이기도 하고요. 또 필리핀도 산미구엘도. 네네네 필리핀도 이제 그
사실 벼 문화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조 과정에 좀 그 쌀이 조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산미구엘 페일 피젠을 먹을 때는 이제 얼음잔에 따라 마셨다고 해요, 맥주를.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뭐 맛을 위한 게 아니라 네. 이제 당시 필리핀이 이제 냉장 기술이 그렇게 발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맥주를 조금 시원하게 먹고 싶어서 얼음잔에 따라 마셨다고 하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해요, 필리핀 현지에서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맥주 맛이 너무 옅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가지고. 옅어지죠, 확실히. 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시원하게 그냥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 먹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네네네. 반대 말인가? 어쨌든. 아니, 그래서 네. 저번에 그 제가 기린 맥주였나요? 설명드릴 때 네. 몽드 셀렉션이라는 그 이제 식품 관련 박람회가 있다고 그 말씀드렸죠. 카슨가 하이트가 하이트도 드라이 피니시가 한번 1위를 네. 차지했다는. 네. 신뢰도 약간 네, 가는. 조금 애매한. 네. 어쨌든 이 산미구엘 페일 피젠도 그 몽드 셀렉션에서 2014년부터 16년까지 네. 3년 연속 1위를 차지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원래 지금 전 세계 이제 맥주 50대 브랜드에 속한다고 할 정도로 네. 굉장히 또 인지도도 높고, 근데 맛 자체는 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합니다. 맛있어요, 네네. 산미구엘. 그런 먹을만해요. 생각도 들고, 또 우리나라 그 불만제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네. 그 MBC에서 방영하던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이제 한창 그 맥주 열풍이 불 때 맥주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방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2등을 차지합니다. 이 산미구엘 맥주가. 1등은요? 1등은 필스너 우르켈이었어요. 3등은 3등은 클라우드였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클라우드 초창기거든요. 2014년도쯤에 방영을 했었는데, 네. 사실 클라우드도 맛이 나쁘지 않은 맥주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조금 모르겠어요. 요즘은 좀 맛이 좀 변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초반에는 클라우드가 나왔을 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클라우드 맛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고, 한국에서는 거의 한 90%는 이 페일 피젠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편의점에도 캔으로 들어와 있어요. 들어왔어요? 네네. 그 황금 그 병이 들어온 게 아니라 약간 좀 색깔이 그 황금색이어서 좀 약간 뭐라고 해야지, 이질감이 들긴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편의점에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산미구엘 페일 피젠이. 근데 병맥주와는 좀 풍미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게 약간 희한해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확실히 달라요. 근데 맥주를 네. 병으로 마실 때랑 네. 캔으로 마실 때랑 네. 약간 느낌이 달라요. 저는 병이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이 더 맛있어요. 네네네. 대부분의 맥주는 병이 더 맛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맥주를 담았을 텐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맥주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맥주 중에 하나가 스텔라 아르투아 네. 맥주를 좋아하는데, 병으로 마실 때랑 캔으로 마실 때랑 정말 달라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이유는 네. 그 캔에 그 닿는 쇠가 닿잖아요, 이제 네. 입에. 그 맛이 좀 아무래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네네네. 왜냐면 유리랑 제가 이거를 어디서 느꼈냐면은, 제가 이제 가끔 집에서 맥주를 컵에 따라 마시는데, 네. 집에 그 스테인리스로 된 맥주잔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맥주를 따라 마실 때랑 네. 그냥 유리잔의 맥주를 따라 마실 때랑 느낌과 맛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스테인리스 잔은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캔과 병의 차이도 약간 그 차이랑 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테인레스가 맛에 영향을 좀 준다. 네네네. 그 이제 쇠맛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그렇죠. 그 맛이 좀 맥주 맛에 좀 흐린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스텔라 같은 경우에 병과 캔이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향이 차이가 나요, 좀. 그러니까 이제 딱 그 병 같은 경우에는 병따개로 이렇게 그 뚜껑을 땄을 때 네. 그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그 맥주의 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캔은 이렇게 땄을 때 아무런 향이 나지 않아요. 그거는 어디서 오는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느끼는 차이는 좀 그 향에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빈 공간의 차이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네. 필리핀에서 이제 진을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필리핀의 국민술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히네브라 산 미구엘이라는 진이 있는데, 네. 이런 술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그 맥주 같은 경우에는 1890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1834년부터 만들어진 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술 5위 안에 든다고 해요, 이게. 필리핀에서만 엄청 팔리나 보네요. 네, 왜냐하면 인구가 1억 명이니까 또 필리핀이 술을 많이 먹는 나라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팔리는 진이라고 합니다.
네. 거의 필리핀 네. 내수만으로도 그렇게 되나? 아 근데 뭐 동남아 지역에서도 팔지 않을까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네. 네, 그래 어쨌든 그런 술도 이산미우에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고요. 신기한 사실이네요, 이건.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네. 방금 제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술 5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1위부터 한 6위까지를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건지 재밌습니다, 되게. 그러네. 네, 그래서 6위부터 올라가자면은 네. 6위는 바카디입니다. 바카디럼. 오, 네, 럼 6위가 맛있죠. 네, 바카디럼의 6위고 네. 5위가 방금 말씀드린 이 히네브라 산미구엘 진이고요. 4위가 롯데 소주입니다. 처음처럼. 전 세계적으로?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팔리는 술에 한국 소주가 들어갑니다. 4위에 롯데 소주. 그럼 3위가 3위는 스미노프 보드카. 처음처럼이 그렇게 많이 팔려요? 네. 저도 아니, 놀랐어요. 아니 국내에서만 파는 건데. 아니 그 네. 가끔 아니 그래 소주가 들어갈 수도 있죠. 네, 네. 근데 보통 제 주변은 처음처럼 마시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전 회사 다닐 때는 네. 처음처럼도 많이 마셔요. 요즘 좀 젊은 애들은 처음처럼 많이 마시더라고요. 아 젊은 층으로. 네네. 내가 이제 그런 지금 나이가- 모르겠어요. 저희는 당연히 차미스 프레시잖아요. 시키면은 어쨌든 처음처럼도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쇼크다. 네. 들어갔으면 참이슬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네, 차미스도 들어가요 사실. 아 어쩐지. 네. 아 그래서 네. 4위가 어쨌든 롯데 소주고 네. 3위가 스미노프 네. 보드카고 2위도 필리핀 술입니다. 2위가 브랜드인데 네. 필리핀 엠페라도 브랜디라는 게 있다고 해요. 엠페라. 필리핀이 제가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이걸 조사하면서 느낀 게 네. 필리핀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술을 많이 마시나 봐요. 근데 도수가 다르잖아요. 네. 여긴 40도야. 진이고 브랜디고 보통 다 40도란 말이죠. 아, 네. 뭐 1위는 예상하셨겠지만 진로입니다. 진로.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술 1위 진로 소주입니다. 할 말이 저도 이걸 보고 설마 했는데 네. 정말 할 말이 이렇습니다. 저도 이거 공신력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블로그를 들어와서 해봤는데 네. 이게 인용이 많이 된 걸로 봐서는 네. 이게 공신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네. 5위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1위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죠 진짜. 그래서 뭐 오늘 방송은 뭐 이 정도에서 마칠까 합니다. 네. 이게 뭔가 네. 마지막에 자랑스러워해야 되나 이런 느낌인데 예. 내가 임팩트가 강하죠. 저도 1위. 깜짝 놀랐습니다. 네. 5천만의 힘을. 네. 5천만도 아니에요. 사실 마시는 사람 따져봐야 뭐 한 3천만 되지 않을까요? 3천만 된다고 치면 네. 뭐 저도 어제 한 병 기여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방송 듣고 나시면 아마 삼겹살에 소주가 땡기지 않으실까. 저도 그런 같은 생각입니다. 1위라고요? 네. 해냈네 우리가. 네, 해냈습니다. 네. 설마 했네. 1위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뭐 이쯤에서 방송은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뭐 문제도 굉장히 쉬운 걸로 하나 내겠습니다. 문제는 네. 계속 마지막까지 강조드렸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술 1위 적어주시면 됩니다. 1위. 회사명 적어주시면 됩니다. 회사명. 네. 아니면 거기에 플러스로 네. 정답은 정답이고 자기가 선호하는 안주 또는 음식까지 같이 적어주시면 1위와 선호하는 안주. 네 1위까지만 적어주시면은 우선은 뭐 정답이시고 저는 1위와 선호하는 안주 회입니다. 저도 그렇죠. 네, 좀 독보적인 입니다. 회. 회 맛있죠. 회 먹고 싶네요. 이것도 힌트네요. 어쨌든 네. 지금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또 보여주셔서 저희가 이제 파티 팟빵에는 오디오 콘텐츠로 매주 화요일에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그 유튜브에도 비정기적으로 콘텐츠가 이제 동영상 콘텐츠로 만들어서 업로드. 이미 몇 개 올라갔는데. 네네네. 칭따오도 저번에 업로드를 하셨더라고요. 네. 좀 더 줄여보겠습니다. 이제. 네. 근데 저번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고마워요. 네. 저번 봤는데 네. 훨씬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어쨌든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좋아요. 좋아요. 구독. 그 댓글은 사랑입니다. 네. 저희에게 월급이죠. 네, 뭐 정말 싫어요도 좋으니까 관심만 좀 보여주시면 항상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쌤이었습니다. 로우 타일러였어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